저는 일단 거의 100%의 확률로 벼락거지 시즌2가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집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아니고 어디에 갖고 있느냐도 이제 아주 크게 작용할 거다. 망고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구조적인 문제, 특히 이제 서울의 집값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지방에서 돈을 좀 번다. 그리고 좀 지방의 좀 유지 이런 분들도 이제는 지방 집값은 뭐 빠지는데 서울은 계속 올라가니까 격차만 벌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지방에서 꼭 서울에 집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도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러면서 더 이제 소위 말하는 외지인 투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악순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도 뭐 벼락거지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거의 100%의 확률로 벼락거지 시즌2가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난 시즌 2010년대였잖아요. 2010년대에는 그래도 집을 살 가능성은 높았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뭐 강서구 이런 데 가면 뭐 영창동이니 이런 데 가면은 뭐 3천만 원이면 집 하나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전세 끼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끼고 산다는 게 뭐냐면 전세 살던 분들도 3천만 원만 더 보태서 그때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 기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나마 또 공급도 좀 됐어요. 그나마 이 전 시장들이 막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됐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다시 돌이켜서 보면은 일단 절망적인 공급으로 빠진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근데 또 거기다가 또 집을 살라 그래도 전세 끼고 사는 것도 이제 다 제약시하고, 그다음에 매정갭도 커가지고 들어가는 돈도 많고 집값도 많이 절대 가격도 많이 높아졌고, 그러니까 알아도 사기도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2010년대보다 공급이 상황은 더 절망적이니까 정부가 오죽하면 그 유수지 위에다 집을 짓고 소방서 위에다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아마 더 큰 양극화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벼락거지 시즌2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 집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아니고 어디에 갖고 있느냐도 더 이제 아주 크게 작용할 거다. 예전에는 그 막 폭등기 때 물론 뭐 이렇게 순서의 차이는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뭐 막 다른 곳 뭐 소위 말하면 노도강이고 할 곳이면 다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의 파급력이 온다 안 온다 이걸로도 또 논란이 있거든요. 여전히 뭐 제일 많이 오른 데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런 현상은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요. 근데 전반적인 상승.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은 올 건데 상승의 초기인데 사실은 저는 올 초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서울의 가격으로 나누면 A 급지, B급지, C급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급지는 이제 많이 올랐다. 그래서 B급지, C급지로 이제 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일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갑자기 3월 달에 오쏘공이라고 하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를 풀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토지 거래 허가를 풀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니까 지방에 돈 많으신 분들이 다시 강남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강남은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부 몇 개 거래로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올리면. 그래서 그 지방 분들이 이때다 해가지고 그냥 그 강남에 집을 사고 하면서 강남이 오르네 그러면서 다시 돈이 이렇게 밖으로 B급지, C급지 퍼지던 돈이 다시 들어갔고 또 토지 거래 허가로 장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지연되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퍼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간이 왜 걸릴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똘똘한 한세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느려지지만 결국에는 강남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은 좀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다. 그리고 장기 실거주로 생각하시면 지금도 말리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 금액은 모르겠지만 수익률은 이제 B급지, C급지 대비해서 그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강남만 너무 뾰족하게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강남만 올리려 그러면요, 그 강남이라는 면적 자체만 적시면 되는 거잖아요. 유동성으로 적시면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동그라미가 이제 그 B급지까지 하려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 갖고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큰 면적을 적셔야 되니까 유동성이 2배로 면적이 넓어지면 4배로 많아야 되니까 속도가 사실 천천히 늦게 오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노동강 강성호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전체적으로 발생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사이클이 보통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상승 초입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6억 규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다시 상승은 턴으로 돌아서고 상승폭이 커지잖아요. 그럼 심리가 동할 겁니다. 집을 사야 되나 보다. 근데 알아봤더니 6억밖에 대출이 안 되네. 옛날에는 동대문에 사셨는데 나 전문직이고 돈이 좀 돼. 그러면 12억까지 대출이 된대. 그래서 바로 강남에 꼭 최상급은 아니지만 그런 데로 점프를 하셨는데 6억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6억 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에다 6억을 더해가지고 성동구 정도 가야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동대문에서 좀 안 좋은 데 있다가 좀 좋은 데로 A급지로 신축으로 가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오르는데 대출 레버리지는 크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참여하는 분들은 기존에 있던 자산 자체도 크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B급지, C급지들이 순서대로 오를 거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아직도 금리는 약간 제약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에 아직까지는 그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눈치 빠르시고 좀 뭔가 좀 이런 거 투자 경험 있고 하시는 분들 정도들만 지금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데들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올린 거지. 네네. 대세적으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기까지는 뭐 저번 하락장의 충격도 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럼 이게 앞으로 수요가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수요는 뭐 금리 인하랑 뭐 이런 것들. 그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2020년부터 금리가 이제 폭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1% 후반대에 주택담보대출이 되고 그랬어요. 1.8% 받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박수치고 막 톡방에 몰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4% 수준이니까 아무래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이제 너무 느리니까 그것도 퍼지는 속도도 유동성으로 면적을 적시는 속도도 천천히 가기 때문에 좀 느리게 될 뿐이지 결국에는 강남에 이렇게 뾰족하게 계속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잘 아시겠지만 고층 빌딩 올리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소위 말하는 뭐 B, C급지가 올라가줘야 다시 한번 A급지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생각해서 A급지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퍼질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만약에 안 퍼지면 그래도 돈은 계속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렇게 안 퍼지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강남만 더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만 더 올라가는 것보다 주변이 좀 더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아무래도 격차 해소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그 과거의 어떤 사이클 대비해서 이번에 어떤 상승폭이 그래도 좀 뭐 작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때만큼 또 한 두세 배 막 올라간다. 뭐 그 상위 지역 좋은 단지 같은 것들 막 그만큼 갈지 이거 가지고도 또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상승? 제가 보기에는 그 상승폭은 그러니까 수익률이죠. 수익률은 예전보다 좋지는 못할 건데 수익 금액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10억짜리를 15억 올리는 거는 이제 50% 오른 거지만 5억만 올리면 되는데 이제 15억짜리를 이제 50% 올리려 그러면 22억 5천까지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에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를 봐야 되는 건데 돈이 늘어나는 속도는 엄청난데 채워야 될 곳은 크니까 아무래도 절대 금액은 조금 올라갔지만 절대 금액이 2배 막 3배씩 올리는 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집을 살 때는 수익률로도 보시지만 대부분은 내 연봉에 대출해서 이제 금액으로 많이들 보잖아요. 5천 올랐어, 1억 올랐어 이러면은 나는 연봉이 얼마인데 못 사는데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똑같이 5%가 올라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상승장이 이제 다시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집을 사긴 사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적어도 서울은 서두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권까지 이제 수도권까지 좀 넓혀보면 어떻습니까? 수도권도 공급 부족이긴 하지만 뭐 서울만큼은 아닌데. 그렇죠. 경기도는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가 이제 달걀 후라이에 비유하면 가운데 노른자 부분이 서울이잖아요. 노른자 땅이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이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이게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콘역마다 이게 상태가 그 수급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수급 상황이 꼬여 있고 이게 공급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아시면 과천, 평촌, 분당, 수지 이런 데는 사실 거의 서울권이라고 보고 저는 서울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데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서 저도 부담되는 거는 부담이 되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도 서울 한 뭐 동대문이나 서대문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 지역들 중에는 이제 그 물량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서쪽으로 갈수록 이제 물량이 좀 많으니까 아무래도 동남권 위주로 먼저 보시고 동남권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동남권에서보다 점점 퍼져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 이제 순서가 있다. 그렇죠, 순서가 있죠. 그러면은 그 이번에 6억 대출 규제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유동성을 줄이는 쪽으로 네네. 정부가 이제 우선은 1차적으로 대책을 냈는데 여기서 만약에 푼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푼다, 이거는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불가능하죠. 토어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줄였지 네. 풀긴 어렵겠죠. 네. 대출 규제를 푼다거나 제가 보기에는 더 줄일 수도 있을까요? 이 더 줄이면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네. 상당 기간은 6억을 이제 유지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줄이는 것보다는 좀 다른 대책을 내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이 6억만 부는 거는 사실 구멍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막 충격적이다, 예상 못했다 이런 이야기, 빠져나갈 구멍 없이 다 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엄청나게 큰 구멍이 있다. 6억이야는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수혜주인 거죠. 수혜주. 근데 이 수혜주인데 그래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10억 언저리가 좋지 않겠냐. 네. 6억까지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금액도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낚싯대 캐스팅 이렇게 하잖아요. 멀리 던지면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거죠. 이게 낚싯대하고 똑같은 건데 뭐냐면 낚싯대 줄이 6m밖에 안 되는 거죠. 네. 6억치는. 그러니까 이제 막 멀리 못 던지는 거죠. 가까이 던지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집이 강남도 좀 주춤한데 우리 동네에 지금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데 다시 심리가 돌아가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요거라도 잡아야 되나 그러고 던지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 앞에 12억짜리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낚싯대가 긴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줄만 제한을 했지 낚싯대는 제한 안 했잖아요. 그 이야기 뭐냐면 이 낚싯대가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자본이고 줄 6m짜리가 레버리지인 거죠. 레버리지는 6m 내에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동구에서 6억만 내에서 살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강남권은 성동구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거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반대로 또 좀 짧아 1, 2억, 2, 3억밖에 없어요. 그럼 2, 3억에다가 최대 6억까지 보탤 수 있으니까 7, 8억짜리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디 뭐 10억 언저리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산 대비해서 6억 근처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반응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의외로 구멍이 크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풍선 효과다. 네네. 근데 당연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뭐 7억, 8억 주고 누가 사면 그걸 또 판 분들은 거기다 또 6억을 더해서 또 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풍선 효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집값이 뭐 상승할 거라고 예측은 하셨지만 네. 또 하락의 변수가 뭐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하락할 그렇죠. 만한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니까 외부 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요인이 생기든 간에 금리가 급등하면은 가격은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위기가 온다 뭐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그 외부적인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내부의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잡히는 건데 근데 그게 일어날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되면 그걸 네.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보통 우리는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기가 와야 집값이 잡힐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내부적으로 이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집값은 어차피 금리와 수급의 함수인데 수급은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뭐 울산은 이미 줄기 시작했고 부산 순서대로 줄어드니까 이제 내부적인 요인들은 다 우호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금리가 튈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 되고 그러면 그걸 예측할 수 있어? 네. 그렇죠. 그건 대응하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막상 온다 그래도 내가 딱히 미리 알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노출되었을 때 뭐 어떻게 버틸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그래서 걱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DSR 40% 소득의 40%까지만 내세요 이러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출 받으시고 집 사실 때는 그 혹시 이게 대출 이자가 2배가 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을 때 용기를 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죠. 그게 그렇게 대비만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이제 또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는 고정금리가 비율이 엄청 많이 높아졌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금리 폭등할 때도 미국 주택 가격은 안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걔네들은 뭐 이렇게 2%대로 뭐 이렇게 30년, 40년씩 장기로 고정금리로 받아버리니까 네. 금리가 뭐 6%가 되든 7%가 되든 끄떡없이 그냥 잘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걸 이제 그 경험으로 뭐 15%대에 있던 고정금리 비중을 이제 뭐 7, 80%까지 심하게는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성도 좀 강해졌다.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로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가시려면 예측이 못 되고 난 불안한데 예측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고정금리로 그냥 5년짜리라도 딱 해놓으시면 5년 동안은 아무 일 없을 거다. 뭐 그렇게 대비하시는 게 맞지. 그 앞으로 국제 경기가 어떻게 돼갖고 우리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우제 같이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뭐 금리 2%로 빌린 분들이 갑자기 5%가 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뭐 4%에 빌리니까 사실 뭐 8%가 될 확률은 뭐 높진 않겠죠 아무래도. 8%가 되면 아마 나라가 뭐 거의 뭐 그렇죠. 경제 위기 상황에 빠진 거니까. 주택만 내렸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면 좋겠다. 대응의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